저희 PPT 화면 보이실까요? 네, PPT 화면 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사조이고 롤 대회 우승팀 예측을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목차로 발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프로젝트 개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선수별 챔피언 선택과 팀별 승률을 예측하여 2024년 LCK 스프링 시즌의 우승팀을 예측할 것입니다.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선정한 이유는 점점 높아지는 e스포츠의 시장 가치에 비해 관련한 연구는 아직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미 진행된 연구들에서도 선수 기량만을 고려한 연구가 많았고 승패에 중요한 챔피언 선택을 고려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챔피언 선택을 고려한 승패 예측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프로젝트 설명에 들어가기 이전에 리그 오브 레전드, 저희가 선택한 롤이라고 흔히 불리는 게임에 대한 설명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롤은 각 팀의 5명의 플레이어로 구성되어 블루팀과 레드팀으로 나뉘어져 두 팀이 게임을 진행합니다. 각 팀의 5명의 플레이어는 포지션이라고 하는 역할을 맡고 있고, 어, 게임 시작 전에 162개에 이르는 다양한 챔피언 중에 각 하나씩을 선택합니다. 이 챔피언들은 특별한 능력과 역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전략상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 상대팀의 특정 챔피언 선택을 금지하는 밴이라는 규칙도 존재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규칙으로 인해서 챔피언 선택을 하는 순서가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이 롤이라는 게임의 목표는 상대팀 기지에 있는 넥서스라는 구조물을 파괴하는 것인데요. 이 과정에서 플레이어들은 상대팀을 처치하는데 이 처치 기록을 가장 잘 보여주는 지표로는 KDA라는 것이 있습니다. K는 처치수, D는 사망수, A는 도움수를 뜻합니다. 다음으로 롤은 이제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리그 대회가 존재합니다. 먼저 북미, 중국, 한국 등에서 열리는 지역 리그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국에서 열리는 지역 리그를 LCK라고 부르고 있고요. 이제 다음으로 MSI는 매년 봄에 열리는 국제대회입니다. 그리고 월드 챔피언십은 가을에 열리는 롤에서 이제 가장 큰 국제대회이고, 전 세계 지역 리그에서 선발된 최고의 팀들이 모여서 세계 챔피언을 가리는 대회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MSI는 축구의 월드컵 조별 예선, 그 다음에 월드 챔피언십은 월드컵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겁니다. 다음으로는 데이터 수집입니다. 저희는 총 4개의 웹사이트에서 크롤링을 하여 데이터를 수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집한 데이터를 사용할 때 몇 가지 전제 조건을 가정을 하였는데요. 첫 번째는 2022년도부터 2023년도의 데이터만 사용하는 것이었고, 다음으로 챔피언 선택 시 벤이 없다고 가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LCK, 즉 한국 리그의 우승팀을 예측할 것이기 때문에 한국 선수들이 출전하는 LCK, MSI, 월드 챔피언십 데이터만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ED와 데이터 전처리입니다. 먼저 챔피언별 선택 분포를 보시면 모든 대회에서 각 챔피언들의 선택 비율이 극심하게 차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롤 설명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챔피언마다 특별한 역할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모든 챔피언들이 골고루 동일한 비율로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극심한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매 대회에서 많이 선택되는 챔피언과 그렇지 않은 챔피언도 항상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2년 롤드컵에서 엄청 높은 선택 횟수를 보였던 사일러스가 바로 다음에 이어진 2023년 대회에서는 그렇지 않은 하위 10개에 속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와 반대로 이제 2022년 롤드컵에서는 하위에 속해 있던 바이라는 챔피언은 2024년 스프링 시즌에는 높은 선택, 그 다음에 다시 서머 시즌에는 낮은 선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챔피언들의 특성이 매번 버전에 따라서 업데이트 되는데 그때마다 강한 챔피언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같은 챔피언이더라도 선택되는 것이 시즌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챔피언별 평균 승률 분포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평균 승률이 0과 50, 100인 챔피언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한두 번 이렇게 아주 적은 수로 선택되었던 챔피언들이 극단적인 승률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베이즈 평균이라는 식을 사용하였습니다. 이 식은 데이터의 표본 크기가 아주 작을 때 유용하며 극단적인 값에 영향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 식을 사용해서 전체 게임에서의 평균 승률과 각 챔피언의 승률 및 픽률을 고려하여 챔피언의 선택 횟수가 적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극단적인 승률을 완화하였습니다. 이 그래프가 이제 베이즈 평균을 적용한 이후에 챔피언별 평균 승률 분포 그래프인데요. 이전과 비교해서 굉장히 안정되고 정규 분포에 더 가까운 분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선수별 기록 분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상치들을 많이 제거들 하시는데 저희의 경우에는 각 기록의 이제 이상치들이 경기 양상이 한쪽으로 엄청 우세할 때 발생하는 값이기 때문에 따로 제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팀별 합산이 100%가 되어야 하는 킬 관여율에 지금 선수당 100이 넘어가는 이상치가 발견되어 이 행들은 제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팀 기록을 생성한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집한 기록은 앞에 보셨던 것처럼 선수 개인 기록뿐이어서 이것을 팀 기록으로 환산할 필요가 있었는데요. 따라서 이 기록들을 팀별로 먼저 합치기 위해서 경기 일자, 경기 정보, 그리고 팀을 기준으로 병합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병합한 데이터를 팀 기록으로 변환할 때 여러 다른 스포츠 승패 연구에서 사용되는 방식을 차용하였고요. 그런데 다른 스포츠들이랑 달리 이 롤이라는 게임은 e스포츠이기 때문에 이 특성을 반영할 필요도 있었습니다. 이 게임은 게임의 특성상 첫 15분 동안 팀원 개개인이 역할을 나누어 각 구역을 전담하는 라인전 단계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단계를 통해서 얻은 비교 우위는 경기 후반의 흐름과 팀의 승패를 결정짓는데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고려해서 저희는 개인 역량을 제일 잘 나타내는 KDE와 킬 관여율에는 가중치와 감산치를 적용해서 산출하였습니다. 이 가중과 감산의 기준은 전체에서 3, 4분위수 이상에 속하면 가중치를 그리고 1, 4분위수 이하에 속하면 감산치를 적용하였습니다. 이렇게 생성된 팀별 기록의 분포를 확인하면 대부분의 기록 지표는 승패에 따라서 이렇게 잘 나뉘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킬 관여율은 승패랑 무관하게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것은 킬 관여율은 사실 한 팀당 합산 100%를 구성하기 때문에 선수당 킬 관여율에 가중과 감산을 해도 큰 차이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킬 관여율과 관련된 칼럼은 제외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팀별 승률과 우승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롤 리그 경기는 승률에 따라서 우승팀이 정해지는 것이 아닌 토너먼트제로 진행이 되는데요. 따라서 높은 승률을 가지는 팀이 꼭 우승을 한다는 전제를 저희가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각 시즌별 팀별 승률과 우승팀을 분석을 해보니 못해도 승률 1위와 2위 팀은 꼭 우승이나 준우승을 우승과 준우승을 차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머신러닝 과정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수별 챔피언 선택 예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때 평가 지표로는 많이들 사용하시는 정확도, 정밀도, 재현율, 그리고 F1 점수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피처로는 선수, 포지션, 그리고 분당 처치수, 사망수, 도움수와 같은 선수의 기량을 잘 나타낼 수 있는 데이터들을 사용해서 각 선수가 선택할 챔피언을 예측하였습니다. 이건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페이커 선수의 데이터 예시입니다. 그 데이터 중에서 선수, 포지션, 챔피언은 문자열이었기 때문에 인코딩이 필수적이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다양한 인코더를 사용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라벨 인코더와 타깃 인코더는 학습 데이터에 없는 새로운 데이터를 예측에 사용할 때 대처가 어려웠고, 해시 인코딩은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처리는 용이했으나 저희가 예측한 챔피언 값을 다시 문자열로 역변환하는 과정은 지원이 되지 않아서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원핫 인코더를 사용을 했고, 여기에 핸들 언노운을 이그노어이라는 옵션을 사용해서 새로운 데이터는 무시하는 것으로 예측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스케일러는 수치형 데이터 중에서 저희가 음수값도 존재를 하는데, 이 음수값들이 특정 챔피언들이 게임 초반에는 엄청 약하지만 후반에 강해지거나, 반대로 게임 초반에는 엄청 강하지만 후반에는 약해지는 특성을 나타내는 값들입니다. 그래서 음수값을 가진다고 해서 반드시 나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이러한 특성과 평가 지표들을 고려를 해서 민맥스 스케일러를 선수별 챔피언 선택 예측 시에 사용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정한 원핫 인코더랑 민맥스 스케일러로 많은 다양한 모델들을 학습시켜 보았고, 그 중에서 트레인 스코어랑 밸리데이션 스코어가 한 점에 수렴하면서 높은 정확도를 가지는 다층 신경망을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음, 다음으로는 이제 먼저 챔피언 선택을 고려하지 않은 팀별 승패 예측 모델링을 진행을 하였는데요. 평가 지표는 이전과 동일하며, 어, 이 앞전 전처리 과정에서 설명드렸던 방식으로 생성된 팀 기록을 사용해서 경기 결과를 예측하였습니다. 이건 이제 저희가 사용한 데이터 프레임 중에 일부이고요. 이 중에서 경기 결과 값은 원래 문자열이었기 때문에 승은 1, 패는 0으로 숫자로 변환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스케일러는 이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에게 이상치들은 경기 양상을 보여주는 굉장히 의미 있는 값이기 때문에 이상치의 영향을 가장 덜 주는 민맥스 스케일러를 사용해서 여러 모델에 학습시켜 보았습니다. 그런데 스케일러를 사용하지 않을 때와 비교해서 평가 지표에 차이가 없어서 저희는 스케일러 없이 진행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렇게 이제 스케일러 없이 모델들을 많이 이렇게 학습시키고 예측해 보았을 때 모든 평가 지표가 90을 넘어가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차 검증도 진행했고, 여기서도 모든 모델들이 90% 이상의 정확도를 보여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렇게 높은 정확도를 나타내는 것이 사실 이상하게 보일 수 있는데, 어, 저희와 비슷한 주제로 이미 진행된 연구들의 결과들을 보면 이 연구들에서도 다양한 모델들에 대해 모두 90% 이상의 평가 지표를 달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여기에 이제 챔피언 선택을 고려한 팀별 승패 예측 모델링을 진행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챔피언 선택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랑 동일하고 여기에 이제 피처에 단 하나를 더 추가를 했는데요. 선수별 선택된 챔피언의 베이즈 평균을 적용한 승률을 이제 평균을 내서 추가를 하였습니다. 이 피처도 다른 피처들과 마찬가지로 승패에 따라 잘 나뉘어져 있는 것을 위에 있는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사용한 데이터 프레임의 일부인데, 아까와 동일한 데이터 프레임에 이 챔피언별 평균 승률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챔피언 선택을 고려했을 때 챔피언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보다 성능이 전반적으로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모두 높아진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모델 역시 교차 검증에서도 모든 모델이 90% 이상의 정확도를 달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 모든 모델 중에서 한 가지 모델을 선택하기 위해서 한 가지 모델을 선택하기 위해서 기존에 사용했던 평가 지표들 외에 추가적으로 평가 지표를 더 고려를 하였는데요. 이는 다른 평가 지표들이 모델에 따라서 많이 비슷하기 때문에 ROC, PR, 그리고 로그로스라는 추가적인 평가 지표를 저희가 고려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지표들은 익숙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서 설명을 먼저 드리자면 ROC는 참으로 예측해야 할 것을 참이라고 잘 예측하는 비율과 거짓을 참이라고 잘못 예측하는 비율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고요. 이제 PR은 정밀도와 재현율 사이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로그로스는 이제 로그 손실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실제 레이블과 예측 확률 사이의 차이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다른 지표들은
이제 1에 가까울수록 좋지만 로그로스는 사실 0에 가까울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다양한 평가 지표들을 고려를 했을 때 가장 낮은 로그로스를 보여주고 그다음에 다른 지표에서도 대부분 높은 성능을 보여주는 로지스틱 레그레이션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지금까지 만든 모델을 활용해서 2024년 LCK 스프링 시즌 참가팀의 챔피언 선택과 승률을 예측을 하는데요. 이 예측을 진행하기 앞서서 저희가 선정한 전제 조건 몇 가지를 설명을 해드리면 모든 팀은 각각 두 번씩 대결을 하고요. 두 번의 대결 중에서 한 번은 블루 팀이 먼저, 다른 한 번은 레드 팀이 먼저 챔피언을 선택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팀의 데이터는 2024년 LCK 스프링 시즌 경기 데이터의 평균을 사용하였고, 이렇게 진행된 각 대결의 평균 승률로 팀별 승률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분석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팀별 승률 1위와 2위 팀을 우승팀과 준우승팀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데이터 전처리는 학습 데이터 전처리했던 과정과 동일하게 진행을 하였고, 이렇게 전처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선수별 챔피언 선택을 먼저 예측을 해보았는데요. 아까 설명드렸던 원핫 인코딩, 민맥스 스케일러, 그 다음에 다층 신경망을 사용하였습니다. 총 10팀이 각각 총 두 번씩 대결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경기에서 각 팀당 5개씩, 그래서 10개의 챔피언이 선택이 되기 때문에 총 900개의 챔피언 선택 예측값을 산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산출된 챔피언 예측값을 바탕으로 팀별 승률도 예측하였는데요. 이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로지스틱 레그레이션을 사용을 했습니다. 위에 보이는 표가 저희가 만든 모델을 활용해서 예측한 값이고, 아래는 사실 이 LCK 스프링 시즌이 이미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값을 아래에 나타낸 것인데요. 저희가 학습시킨 모델을 사용했을 때는 HLE 팀과 그 다음에 젠지 팀이 승률 1, 2위를 차지를 해서 우승과 준우승을 차지하는 것으로 예측이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젠 팀이 1등을 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저희는 4위로 예측을 했던 T1이 준우승을 차지를 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세 개의 그룹으로 나뉘어서 보게 되면은, 첫 번째 그룹에는 HLE랑 KT가 잘 들어가 있고, 두 번째 그룹에는 DK, KDF, 폭스 이렇게 모든 팀들의 순위가 똑같은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하위 그룹에도 순위 차이는 조금 있지만 그룹마다 이렇게 승률 차이는 저희가 잘 예측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제 저희 프로젝트의 결론을 말씀드리면 저희는 개인 능력이 팀 전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를 해서 가중치랑 감산치를 적용한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모델을 학습시켰고, 이렇게 학습된 모델을 사용했을 때 진짜 벌어졌던 대회의 결과는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꽤 준수한 예측값을 제공한다고 결론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프로젝트에는 분명한 한계도 존재를 했는데요. 사실 마이너리그도 많이 존재를 합니다. 근데 이 마이너리그에 대한 데이터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메이저리그 데이터만을 사용을 하였고, 그 다음에 최신 데이터에 기반한 모델이기 때문에 이 게임이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버전이 바뀌게 되면은 이 모델의 예측 정확도는 감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롤은 저희가 설명드렸던 것보다 굉장히 많이 복잡한 전략과 게임 상황이 벌어지는데 저희가 이 부분은 고려를 하지 않았고, 사실 저희가 이 데이터도 수집을 해서 모델링을 만들었으나 그 예측 모델을 만들기가 어려워서 이 부분은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적인 데이터 문제 때문에 선수별 챔피언 픽 예측이랑 그다음에 선수들의 지표들 평균 수치를 사용한 것이 저희의 한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프로젝트의 과제로는 이후에 팀별 챔피언 선택을 넘어서 그 선택된 챔피언들 간의 조합, 그리고 팀들 간의 전략, 그다음에 그 챔피언들 간의 상성 관계를 승패의 결정 요인으로 고려해서 모델링을 하는 것을 저희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사실 저희가 모든 팀원들이 이 게임을 아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도 사실 영상만 몇 번 봤지 전혀 모르는 게임이었는데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분야의 데이터를 다루면서 새로운 분야를 공부하고 그다음에 또 모르는 부분은 많이 찾아보고 하면서 저희가 실무에 갔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이렇게 모르는 분야를 학습하는 것에 대해서 연습을 하는 것이 저희가 가장 크게 배운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논문들 링크고요. 네, 이렇게 저희 사조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